안녕하세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김미숙입니다. 저는 올해 연간 전망 주제를 거한 사위 해왔다면 용기를 내봅시다로 잡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어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밸류애드 및 오퍼튜니스틱 전략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반기 들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도 금리 인상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차트는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 추이입니다. 연 평균 1,000조 원 가량의 투자가 진행되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성장한 상황입니다. 2021년 1,600조 원, 2022년 3분기까지만 1,000조 원 가량의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측 차트는 지역별로 분리해서 살펴본 투자 규모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미국의 투자 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투자 규모를 분기로 쪼개서 살펴봤습니다. 이 노란색이 4분기의 투자 규모인데요. 통상 4분기에 가장 많은 투자 규모가 발생합니다. 2022년 3분기의 경우 예년 평균 투자 규모 245조 원을 거뜬히 넘어섰고 4분기 또한 예년 수준의 거래 종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신중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지역별 투자를 자산 유형별로 쪼개서 살펴봤습니다. 10월 말까지 진행된 거래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예년 10년 연평균 투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미국, 유럽의 아파트 투자 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오피스, 물류센터, 리테일 위주의 투자가 활발합니다. 지역 및 자산 유형별로 쪼개서 살펴보면 미국의 3분기 기준 오피스, 물류센터, 리테일, 아파트, 호텔 모든 자산의 투자 규모는 이미 2020년 수준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의 투자가 활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선벨트 지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선벨트는 좌측 그림의 아랫부분에 표시된 지역으로 사시사철 기온이 온화하며 물가와 세금이 저렴한 수준이고 MG나 노후 세대 등 모든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서부 및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선벨트 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싱가폴, 한국, 유럽의 주요 국가 등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및 현대자동차도 공장을 계획하거나 짓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선벨트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2021년 기준 투자 규모 순위별 도시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시들은 선벨트 지역이고 기존 대도시들 대비 투자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주로 오피스 및 호텔 자산에 투자했다면 코로나19 이후로는 물류센터 및 아파트에도 투자 비중을 늘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대도시의 오피스, 물류센터에 투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저지에 위치한 프라임급 오피스, 그리고 휴스턴에 위치한 물류센터 투자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리츠 시장 수익률은 2021년의 경우 엔데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금리가 인상되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지역,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섹터별, 자산 특성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후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 시장입니다. 전쟁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오피스, 물류센터, 아파트 등 다양한 자산에 꾸준한 투자가 발생 중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5년 말에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영국의 투자 규모가 꾸준히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투자가 분산되며 1위를 독일이 차지해 왔는데요. 2020년 들어 10월 말까지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영국이 다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투자자의 투자 규모가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유럽 시장을 400조 원 시장으로 생각할 때 200조 원 정도의 해외 투자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폴,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이웃한 유럽 국가들이 유럽 시장에 다양하게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3분기부터 유럽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유럽 주요 자산의 캡 레이트 개념인 일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3% 초반대를 보이던 대부분 자산의 캡 레이트이 일드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2019년까지 낮은 금리와 환해지, 추가 수익을 노리며 유럽 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2020년 및 21년에는 대유럽 투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다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자산은 오피스와 물류센터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오피스와 물류센터 투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경우 2021년부터 국가별 투자 규모 순위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 선호도가 높았던 일본, 홍콩 대신 호주와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시장의 투자 규모가 더 많아졌습니다. 향후 아태 지역 주요 도시에 A등급 오피스 실질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중 서울이 가장 높은 임대료 상승률 전망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드니, 멜버른 등도 향후 임대료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서울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오피스 캡 레이트과 10년물 국채의 역마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2022년 3분기 들어 주춤한 상태입니다. 주요 오피스 권역 공실률은 5% 미만대를 보이고 2020년 말 대량 신규 공급이 진행되었던 여의도의 경우 대부분의 공간이 흡수되며 빠른 속도로 공실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여의도의 신규 공급 공간이 채워지면서 순흡수 면적 또한 높은 수치를 보여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임급 오피스의 임대료 또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연동된 자산 가치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남 권역을 위주로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여의도의 경우 프라임급 오피스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TI 및 렌트프리가 완화되면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빠른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거래를 포기하거나 미루면서 2022년의 투자 규모는 예년 대비 적은 수준에서 마감될 전망입니다. 최근까지 진행되던 SIFC 거래 4조 원 규모가 무산되고 기타 자산들의 거래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투자 규모가 예년 대비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울 오피스 시장에 우량 자산 매물이 부족하고 실소유자들 및 리츠 회사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면서 빠른 자산 가치 상승과 역마진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 신규 공급 부족 상황까지 가세하여 2023년에도 높은 수준의 오피스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이 전망됩니다. 최근 거래된 사례를 살펴보면 평당가가 굉장히 높게 3천만 원, 4천만 원대에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 사례의 일부분은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엔드 유저와 리츠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의도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드 유저 및 리츠 자산, 편입 자산의 경우 높은 평당가에도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